당사자들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연일 날을 세우고 있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면 금식 논쟁입니다. 일방적인 특검 주장, 이 배경이 이겁니다. 일방적인 특검 주장 처리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제3자 특검법 말도 안 된다. 그럼 그대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또 금식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금식이 당론인데 자꾸 뭐 먹을지 메뉴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 금식 풀고 같이 나가서 일하자는데 계속 금식하자고 한다. 이 부분 최진봉 교수님께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금식 문제를 여기서 끌고 들어올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밀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활동하고 역할도 하고 뭐 국회에서 일도 하고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파행도 하고 예를 들면 발목도 잡고 좀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 그룹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어제 본회의 장면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막 회의를 무산시키고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전략은 국민들이 절대로 좋아하는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세비 받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정부에 관련된 분들이 일 안 하고 손 놓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저런 방식으로 해서 저항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저렇게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저게 국민적인 관심사나 아니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윤과 비윤의 대결이라고 보이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기득권을 잡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생산적인 논쟁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대표돼서 권력 잡고 국민의힘을 접수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 대선까지 가서 본인이 대선에 승리하겠다. 이런 목적과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저런 모습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발 좀 민심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런 논쟁은 사실 별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미 없는 논쟁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나서고 있고 한동훈 후보랑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거 아니냐. 뭐 메시지도 전화도 안 받는다더라. 뭐 이런 전화도 서로 의미 있는 전화 해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은 국민의힘 당직자 4명을 중립 의무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좀 더 거칠게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데 자기들은 뜨거운 거죠, 지금. 얼마나 지금 치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은 가장 앞서 있는 제가 보건대는 뭐 1강 상태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2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1등을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제 양강구도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이번 2위 주자들이 보통 택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뭐 사실 나머지 후보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이제 뭐 나경원하고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2위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나를 봐줘.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한동훈을 누가 잘 공격하고 누가 한동훈을 잡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1강 2중으로 많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2중 후보들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20일 남은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 이제 뭐 충남행을 택했어요? 예,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는 이제 충남에 가서 지자체장들을 주로 만났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지자체장들이 원희룡 후보한테는 되게 우호적이에요. 잘 만나주고 사진도 찍고 어깨동무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나면 안 만나주거나 바쁘다고 하거나 비토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친윤 세력과 비윤 간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결 구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잖아요. 함께했던 분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탄핵하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저는 반발이라고 보고 나머지 두 분 뭐 예를 들면 이철우 지사나 아니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야 친윤 그룹으로 남고 싶은 부분, TK의 정서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기들 기득권 싸움 이것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비토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게 저는요 동지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정책적인 부분에 동의해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진영 싸움이고 어떤 사람이 됐을 때 나한테 유리하게 될 거냐 하는 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큰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그래도 이런 그림은 처음이잖아요. 아무리 어쨌든 전당대회 후보인데 안 만나주는 경우는 참 드문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네. 근데 이 그림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제 자기 노선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이제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차기 데리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갑자기 떠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최대 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자꾸 이제 외면시켜서 어찌됐건 이번에 그 당대표가 안 되게 만드는데 지금 이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홍준표 시장은 이해하겠고 그것 나머지 분들은.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굉장히 친한 척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해요. 이제 이 와중에 그럼 누구 줄을 쓸 거냐? 한동훈 줄을 서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윤석열 줄을 서는 게 더 나을까? 윤석열 줄이 더 유효할까? 아니면 한동훈 줄이 더 유효할까? 이거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큰 그림으로 보자면 사실은 친윤 대 비윤의 구도가 아니고요. 친한 대 반한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워낙 이제 뭐 좀 대세로 많이 자리 잡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잘하면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 3년 뒤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자들도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움직이는 거고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 편에 쓰는 게 아니야 이 판단에서는 서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보수 지지층들 이렇게 만나봐도요 생각이 좀 갈려요. 그러니까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사람과 한동훈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또 갖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끝까지 과연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선을 이제 긋는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각자의 셈법이 있는 거죠. 또 정치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랑 또 이철우 경북지사랑 또 금방 얼싸안고 사진 찍을 수도 있는 게 정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